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서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전반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파생상품 찾아보시면요. 이와 같은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들 실전반에서 강의했던 부분들, 우리 또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또 실전반 제자분들이 같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과정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전반 강의 6개월 과정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지분경매 책들, 그리고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 관련해서 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책 지분경매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런 관련 책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해결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현물 분할을 할 것이냐, 대금 분할을 할 것이냐, 타공유자인 피고는 현물 분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고인 실전반 제자는 대금 분할을 주장하면서 서로 소장을 내고 또 답변서를, 피고가 현물을 주장하면서 공여물 분할, 소장을 내면서 대금 분할은 할 수 없다, 현물 분할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안의 답변서입니다. 원고인 우리 실전반 제자가 만약에 현물 분할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물 분할을 받게 되면요,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묘지가 있는 땅이다 그러면 묘지를 피해서 이런 부분 2분의 1을 받게 되면 이건 실패한 투자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번 길이 없는 맹지가 된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산속에 임야를 이렇게 2분의 1 지분만 딱 받아가지고 시장에 내놔서 매도를 한다 그래도 팔리지 않는 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묶여있는 땅으로 남아가지고 실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이 토지를 경매에 붙여서 2분의 1씩 배당을 한다 했을 때 나머지 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토지를 전체를 다 잃게 되기 때문에 협상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분을 사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원리로 가져가는 건데요. 답변서를 보시면 피고들은 지난주에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이와 같이 대금 분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타공유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를 보면 원고의 진술은 원용하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피고들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원고가 이 공유물 분할 청구 고의성을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낙찰을 받고 접근하고 있다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타 공유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전형적인 경매꾼의 수법이다. 그래서 현물 분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대금 분할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공유지분권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경매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요구를 하고 그 매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겪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대금 분할 청구는 피고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금 분할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말로 한다 그래서 대금 분할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대금 분할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피고가 특히 여기에 판례를 써놨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 방법에 대해 가지고 피력을 했는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감손의 염려가 있을 때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은 공유물 분할 소송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판례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대금 분할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례라든가 또 책자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여러분들 제기하게 되면요, 그냥 간단히 소장을 접수해서 타 공유자의 답변서 받고 내가 준비 서면을 해서 서로 공방하면 뭐 조정이 될 것이다, 아니면 대금 분할을 그냥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공유물 분할을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해가지고 제가 전화상으로나 또 우리 학원에서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근본적인 원리를 몰라가지고 낙찰 받을 때부터 해결되기 힘든 물건을 먼저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금 분할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해가지고 내 지분을 팝니까? 하는데 근본적으로 낙찰 받을 때부터 해결되기가 힘든 물건을 여러분들이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좋다고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상담을 하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해 가지고요, 전체 이러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게임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의 선수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에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은 대금 분할도 원치 않고 이 사건을 현물 분할한다 해도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 공유자들은. 세 번째는 원고 지분에 대해서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의 공유물 점유 사용 관계를 해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 분할, 대금 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가액이 감손된 염려가 있을 때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현물 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 분할하는 것 신중해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금 분할은 금지되어야 한다, 뭐 그냥 말로만 주장을 하는 거고요. 항상 재판부에 주장을 하려면 1번 판례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아니면 두 번째는 증거 서류 내지는 증거 사진이라든가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지금 판례도 없고 또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대금 분할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타공유자인 피고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 기존에 사실상 일반 공중에 이러한 지배하에 있고,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현물 분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현물 분할을 요구하고 있고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피고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증 방법으로 또 자기 이 토지 주변에 있는 타 공유자인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물 분할 또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던 판결문, 그러나 여기 이 사건과는 맞지 않는 판결문을 제시하면서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이 타공유자들이 그 판결문을 제 1호증으로, 을이 바로 피고인 타공유자가 제출한 증거 서류를 을이라고 하고요, 원고가 제출하는 게 만약에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데 을제 1호증으로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13만 원에 달하는 이러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 기각하는 주문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이유와 같이 판단과 인정사실에 대해서 쭉 내놨는데요. 이 사건하고는 뭐 별로 상관도 없으면서 마치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이 별지 목록기재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렇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유 관계에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원고에게 이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차임으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고 주장은 어떤 그 주장을 하면서 계속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공고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피고가 부당이득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이런 그 점유 사실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용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사님은 보는 것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서 기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볼 때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하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은 우리가 본 그 공유물 청구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지금까지의 피고의 이런 준비 서면에 대해 가지고 다시 다음과 같은 우리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우리 원고는 이 실전반 제자가 제출한 건데요. 이 실전반 제자가 준비 서면을 제출할 때는 우리 실전반의 이 제자분들은 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공부를 쭉 해가지고 아주 타당성 있게 또 주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아니면 증거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장해 가지고요. 거의 99.9% 대금 분할로 승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탐구해 가지고 대금 분할을 통해 가지고 타 공유자를 무력하게 시켜서 우리 원고 지분을 매각시키는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 측의 주장을 일단 먼저 준비 서면에 이와 같이 정리를 한 건데요. 피고는 2024년 8월 10일 얼마 안 됐습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 외에 다른 공유지분권자 대금 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현물 분할을 통한 가액 감소 우려가 없고 원고 지분에 대해서 현물 분할을 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공유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에 원고가 요청하는 대금 분할이 아닌 현물 분할을 피고 측이 지금까지 주장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여기에 지금 공개 질의를 정부 기관에다가 하는 이러한 내용하고 또 우리가 준비 서면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공방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원고의 준비 서면과 관련해서 또 세 번째로 연재하면서 대금 분할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타 공유자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타 공유자가 대금 분할을 못하게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낸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무력화시켜서 대금 분할로 판결문을 받아내는 이러한 기법과 또 기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